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스펙과 면접의 모든 것, 또 이제 월 1회씩 진행을 해서 총 8회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1월 달에 일단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형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PT 화면에 제가 공유되고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네. 네,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고요. 아마 오늘은 대부분 밴드를 통해서 들어오셨거나 아니면 뭐 제 그 문자 연락을 받으신 분들일 것이기 때문에 따로 제 소개를 자세히 드리진 않겠습니다. 저의 간단한 학력사,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이고요. 저는 이제 컨설팅,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주제의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 뒤에서 다시 안내드리겠지만 오늘은 이제 전형별로 이제 조금 학벌 스펙과 면접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전형별로 살펴보는 건 벌써 한 5년 차가 되는 것 같은데 연속성과 변화라는 측면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24학년도 예고한 기준, 그러니까 예비 고3 기준이겠죠. 그래서 아마 고2, 예비 고2나 고1 입장에서는 조금 거리가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지금 전형의 변화가 앞으로 3년 동안 크지 않을 거라는 전제에서는 네, 굉장히 유용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합격자 패턴과 사례, 그래서 이제 코로나 3년의 명암에 대해 좀 소주제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면접 분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예비 고3과 예비 고2나 고1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뭐 고대 계열 적합형 그리고 아마 다음 달에는 연세대 활동 우수형 그 다음에 뭐 서울대 일반형 이렇게 쭉 나갈 건데 이제 요 전형별로 기본적으로 원하는 인재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학생들의 좀 지원하는 상황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시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전형의 연속성과 변화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형이 연속성이 강하다면 이제 수시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시에서 연속성이 강하다면 작년 우리 학교 1년 선배들의 입결을 매우 적극적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게 없다면. 근데 변화의 측면이 강하다면 이거는 작년 입결이나 재작년 입결을 신뢰할 수 없겠죠. 일예로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요 특목고나 자사고들이 서울대 입시 실적은 유지하면서도 이제 23학년도 말고 21학년도, 22학년도 얘기입니다. 연대나 고대에 크게 실패를 했죠. 예. 뭐 주요 학교들, 뭐 대원외 고대들, 뭐 등등등. 이유는 이 변화의 측면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연대랑 고대는 작년, 재작년에 거의 정원이 30% 가까이 줄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이전에 우리 학교에서 이 정도면 갔어 라고 썼기 때문에 다수 떨어졌던 거고요. 근데 이 반면에 서울대는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근 쪽이 많이 줄었었죠. 일반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유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이렇게 전형별로 주요 대학의 전형별로 쪼개는 이유는 이 우리 학교 1년 선배, 우리 학교 2년 선배의 입결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학종이든 특기자든 기본적으로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학교 1년 선배의 결과가 가장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작년에 이 정도면 갔다. 그럼 올해도 갈 것인가? 연속성이 강하다면 갈 것이고요. 변화가 강하다면 못 갈 것이다. 이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전형을 제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어차피 다 대학교 입학처만 보실 수 있는 내용은 제가 그걸 정리해라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 두 가지 측면, 연속성의 측면과 변화의 측면만 보는 겁니다. 자, 요거는 고려대학교 24년도 계획안입니다. 계획안임을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는 확정된 요강은 올해 5월쯤 나올 거고요. 이제 작년 4월에 일단 공개된 안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고대 스스로 뽑아놓은 변화가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계열 적합형은 어차피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계열 적합형에서 해당되는 사항은 요거죠. 2단계 평가에서 면접 반영 비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한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 계열적 합평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5배수를 뽑습니다. 5배수를 뽑는데, 제가 이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1단계를 4배수나 5배수로 통과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인기학과를 제외하면. 왜? 어차피 거기까지 순서가 안 오기 때문에. 워낙 많잖아요. 그죠? 정원에 5배수라는 얘기니까. 근데 이 면접이 50%로 확대된다면, 지금보다 오히려 더, 5배수까지는 몰라도 3배수나 4배수로 뽑힌 학생들이 어쨌든 추합권을 저희가 어쨌든 2배수권으로 보니까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졌다.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뭔가 2년, 5학기 동안 5학기 혹은 뭐 3년 동안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해서 서류 1단계에서는 뭐 1순위나 2순위 뽑혔다고 하더라도 면접을 못 한다면 네,
쭉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면접의 변별력이 높아졌고 이제 이게 상반되게 되겠죠. 서류가 더 좋은 친구 입장에서는 오히려 위험성이 높아진 거고요. 서류가 약간 떨어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소위 이제 면접에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MMI가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23학년도까지는 그냥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생명공학과나 뭐 생태환경학과나 여기랑 다 같은 문제 풀었다면 이제 의대만의 고유의 MMI를 본다. 그래서 면접에 대한 비중이 더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열적합병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뭐 학업우수 전형이나 추천 전형과 중복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정시 내용이고요. 오늘은 계열적 합평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계열적 합평 같은 경우는 이제 593명 살짝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아주 유의미하게 늘어나서 뭐 컷이 내려갈 정도로 늘어난 건 아니고 살짝 늘었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1단계에서 서류 100%, 2단계에서 5대 50, 그러면 면집이 확 늘었죠. 이 부분이 가장 큰 변화다. 그래서 593명 너무 적지 않아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물론 21학년도까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추천 전형도 600명 정도고요. 학업수 전형도 9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하면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다. 정시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근데 고대가 계열적 합평 정원은 건드리진 않았어요. 정시 늘리면서도 왜? 여기는 뭔가 본인들만의 특색, 나름대로 이제 이 전형이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뽑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뭐 정시니까 따로 말씀드릴 거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정원입니다. 정원이 이제 또 전형별로 쭉 나와 있고요. 정원들 보시면 되고요. 네, 네, 다른 과들 정원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요 인원이 굉장히 좀 적어 보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전형을 많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뭐 컴퓨터학과 인기학과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데이터과학과도 인기학과인데 이 계열적 합평을 많이 뽑죠. 그래서 이 전형이 보통 이제 뭐 특목고 전사고 학생을 선호한다라고 하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그 이 전공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활동이 굉장히 우수한데 최저를 잘 못 맞추는 학생들, 수능이 잘 안 나온 친구들을 약간 선점하려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인기학과 쪽의 정원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른 전형에 비해서 그걸 좀 아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전형의 특징은 이제 수능 전에 면접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일정은 작년 겁니다. 작년 거지만 수능 전에 면접이 있기 때문에 무엇의 위험이 있다? 네, 수시 납치의 가능성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전형들은 상대적으로 수능 쉐도가 없으니까 뭔가 활동을 되게 잘해왔는데 일반고가 됐든 뭐 특목자사고가 됐든 수능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 수능에서 뭔가 고대 가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원칙적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서 면접이 이제 수능 전, 특히 이제 최근 2년 동안은 이거를 거의 수능 뭐 나흘 전, 닷새 전 이렇게 잡아오는 바람에 먼저 면접에 대한 부담은 생길 수 있는 전형이다. 일정상으로 봐도. 그래서 어쨌든 이건 수시 납치를 각오해야 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히 좀 전형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 말씀드리면 계열적 합평은 지난 2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같은 학교 선배들의 결과를 활용하셔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합불 패턴과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갔느냐. 그래서 일단 뭐 전형 요강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계열적 합평 593명이고, 네, N수생 쓸 수 있습니다. N수 쓸 수 있고요. 수능 최저 없기 때문에 이제 최저가 약한 친구들 많이 들어오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5배수, 그다음 제시문 기반 면접이다. 면접 비율이 10% 올라갔기 때문에 면접에서 변별력이 더 높아졌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뭐 추천 전형, 학업우수 전형, 계열적 합평 나와 있고요. 이 전형은 이제 아무래도 대부분의 일반고에서는 뚫기 힘들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일반고 나름이고 학생 나름이긴 하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제 학업우수 전형보다는 조금 경쟁이 떨어지고 근데 이제 그래도 이 정도 경쟁률 뭐한 13, 4, 5대 1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요건 이제 22년 고려대학교가 내놓은 통계입니다. 23년 통계는 아마 이제 4월, 5월 정도 대학 또 내놓겠죠. 그다음에 요 전형의 특성은 이제 충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충원율이 굉장히 높아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평균 182%가 충원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대랑 고대랑 보는 방법이 좀 다른데
182가 됐다는 거는 이제 그 정원 내 말고 즉 1.8배 정도가 더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자 중에 거의 한 300%까지. 그러니까 1단계를 5배수가 통과했다 보면 평균적으로 한 3배수까지는 추합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1단계만 통과한다면 꽤 추합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가장 기대치가 높은 전형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가 이제 소위 생기부가 굉장히 좋은 애들이 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주로 이제 어디로 빠질 것이다? 사실 연대 쪽보다는 서울대로 많이 빠집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과 기본적으로 중복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수능 최저는 이제 없는 전형이니까 굳이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계열적합형 전형 결과를 보시면 15.28대 1이어서 1단계로 요만큼 붙여놨는데 실제 경쟁률은 4.60대, 그러니까 면접을 거의 다 왔죠. 4.6가 한 뭐 몇 퍼센트입니까? 한 10%, 한 90% 이상 면접을 응시했고, 이제 안 온 애들은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원서를 쓸 때까지는 수능이 잘 안 나왔는데, 이제 뭐 10월, 11월 오면서 수능에 좀 자신이 생긴 경우에 이제 납치를 우려해서 면접을 안 오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좀 고민스러울 경우에는 일단 원서를 넣어놓고 면접을 안 보러 가는 방법도 기본적으로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네, 잠시만요.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요. 네. 네, 면접 응시율 나와 있고요. 근데 뭐 면접 응시율은 뭐 일괄적인 건 아닙니다만 대체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격과 쪽이 좀 면접 응시율 편이고요. 인문이 이렇고요. 자연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는 그런 일이 제 경험적으로는 별로 없었는데 이게 이제 그 면접 준비를 안 하는 거죠. 면접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그런 경우 있어요. 1차가 될 줄 몰랐다. 그냥 한번 넣었는데 됐다. 그럼 그때부터 면접 준비를 해야겠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물론 면접까지 한 고대가 보통 면접이 토요일, 일요일이고 그 전주 이제 금요일쯤 발표가 나는데 그래서 한 7, 8일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 7, 8일 동안 기혈적합형 면접은 준비가 잘 안 됩니다. 보통은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다가 포기해서 면접을 안 가는 친구들은 사실은 제가 준비했던 친구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원서를 넣을 때는 그래도 어쨌든 된다는 전제로 넣는 거잖아요.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원서를 넣은 다음부터는 보통 그때가 이제 추석 정도가 다가오는데 그때부터는 면접 준비를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그러니까 늦어도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충원율,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개정은 항상 추합까지 보고 쓰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보시다시피 추합이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정원 말고 이만큼이 더 돌았다는 거예요. 정원 이만큼 더 돌까 96이면 이제 100명까지 붙고 96번까지 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추합이 돌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은 뭐냐면 이게 이제 모순이 좀 발생하는데 약간 추합은 인기학과일수록 많이 돕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대 많이 돌죠. 뭐 미디어 많이 돌죠. 심리 많이 돌죠. 뭐 자전 많이 돌죠. 그래서 어쨌든 고대 자전이 가장 세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뭐 여기 생명 문과니까 식자경 그다음에 뭐 국제도 뭐 인기긴 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여기 왜 인기학과가 많이 도느냐 얘네가 그만큼 애들이 센 거예요. 센 애들이기 때문에 서울대로 하나 영대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거기 합격할 가능성이 근데 상대적으로 보통 이제 저희가 여기 막차라고 얘기하는 보건과학 뭐 여기 이제 보건정책관리나 아니면 이제 뭐 식자경 같은 경우는 식자경 뭐 막차는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딴 데에 빠질 만큼 뛰어난 친구들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추합이 적게 돈다. 그래서 추합을 노리고 쓰시려면 사실 인기학과를 쓰시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추합을 그래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단계는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이제 밸런스를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인기학과는 1단계 통과 확률은 올라가지만 그만큼 추합이 안 돌기 때문에 결국 최종 합격까지 갈 확률은 떨어지는 겁니다. 연결이 이렇습니다. 지금 사범이 굉장히 낮죠. 거의 격차가 엄청 나죠. 일과대학은 잘 어디나 안 가죠. 되더라도. 네, 그래서 일단 이 전형은 추합을 보고 쓰시는 전형인데 추합은 인기학과일수록 높다. 그래서 만일에 내가 인기학과의 5배수를 통과할 수 있다면 일단 인기학과 쓰는 게 맞다. 최종 합격까지 봤을 때. 그래서 이 추합이 이제 요거는 정확히는 23년도 추합입니다. 앞에 건 22년도 추합이고 요건 제가 학고대 홈페이지가 올라온 거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 상대적으로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한문학과 같은 데는 솔직히 추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딴 데로 빠질 만한 친구들이, 연대나 고대로 올라갈 만한 친구들이 별로 안 쓴 거죠. 조금 냉정하게 봤을 때. 그다음에 뭐 여기 뭐 다른 데들도 그렇죠. 글로벌 융합 한국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뭐 전반적인 스펙입니다. 이제 요거를 뭐 저랑 설명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 포맷이 익숙하실 텐데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전체 내신, 전 과목 내신이고요. 학생부 교과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전 과목 내신을 다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어디를 썼는지, 요거 SK 글경인데, 예, Y가 잘못 들어가네요. 어쨌든 요렇게 이제 지원을 했다는 얘기고, 이제 주요 스펙이 이제 관련 과목들, 경제 쪽이니까 관련 과목들이 어떤지, 그다음에 어떤 대회에 나갔었는지, 동아리는 뭘 했는지, 활동들, 그다음에 독서까지. 왜냐면 얘네들 서울대까지 써야 되니까요. 결과, 그래 서울대 연대 1차 탈락했고 고대 개척과 학우는 1단계를 통과했다. 보시면 이번에 전반적인은 전체 내신 나와 있고요. 이런 활동들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 일단 내신 때를 보시면 이제 오른쪽 친구는 얘는 그냥 일반고는 아니겠구나 라는 게 일단 딱 들어오시죠. 잠깐 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왼쪽 친구는 강남권 일반고 친구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영영, 정의 쪽 친구고요. 보고서가 많다는 건 몇 건이란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제 기준은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자소서가 있었잖아요. 근데 자소서에 보통 아이템이 뭐 저기 인성문항 빼고 한 5개 정도가 필요해요. 이런 게 많이 들어갈 때. 예, 그거 이상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 중에서 뭔가 아이템을 골라야, 자소서 낼 거를 골라야 할 만큼.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그냥 다로 표시를 합니다. 많다. 그러니까 전공 쪽 자소서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보고서가 많기 때문에 탐구나, 그럼 이제 거기서 약간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없는 친구들은 막 한두 개 찾기도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그다음 이제 마찬가지 보시는 요령 전체 내신, 네, 어디 썼는지, 그다음 여기 이제 1차 결과 나와 있습니다. 이 친구 일반고고요. 이 친구는 네, 특목고. 제가 분류하는 걸로 C그룹.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학교를 좀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죠. 사실상 이제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비교 내신제가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 A그룹이 지금 수시에서 서울대 기준 30명 이상 보내는 학생 학교. B그룹 B는 이제 20 플러스 이런 식으로 약간 생각해 보셔서 이제 본인 자제분이 다니시는 학교가 어딘지를 좀 가늠을 하실 수 있는 거죠. C그룹이 한 5명. 이제 마지막 D그룹이죠. 죄송합니다. D그룹이 5명 플러스 5명 이상 가는 학교. E그룹은 뭐 0에서 5명 사이. 이제 오른쪽 친구는 요령이 C그룹. 그다음에 이제 왼쪽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 친구가 여기는 이제 D그룹이죠. 그다음에 이과 친구들이고요. 이제 내신대를 보면 얘네가 일반고는 아니구나 아실 수 있죠. 오른쪽 친구도 여기도 이제 C그룹 학생이었고요. 왼쪽 친구는 D그룹 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이제 보시는 요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런 친구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뭔가 활동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그다음에 특기자 전형까지도 같이 쓰는 친구들이 고대 궤적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특기자 전형 많이 없어졌지만 얘네들은 이제 아마 연대 UD 같은 UD에서 LSBT 같은 데 보통 지원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면접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면접 우선 뭐 요 전형 설명을 요거 일단 22년 거 기준을 제가 가지고 와봤고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변한 거죠. 60대 40이었는데 5대 5로 올라간 거고요. 그러면 요거는 아마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지시문을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21분, 면접이 7분. 그래서 이제 지시문 기반 면접이 뭐야?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뒤에서 확인하실 거고요. 어쨌든 준비 시간, 문제 푸는 시간 21분, 그다음에 그 21분 동안 준비한 내용을 7분 동안 이제 말하고 면접관에 추가 질문에 답하고 이런 식으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 전형은 면접이 없고요. 요 계열적 합평하고 학업 우수형의 면접이 이제 어쨌든 주로 보는 거죠. 그다음 뭐 그런 이런 것도 면접은 있지만 그래서 제신문 기반이라고 해서 이제 이 계열적 합평은 준비 시간 21분이고요. 학업 우수형은 12분이죠. 그럼 이제 이것만 봐도 아실 수 있죠. 문제의 뭔가 길이도나 난이도가 다르겠구나. 계열적 합평이 훨씬 어렵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고 면접 시간은 근데 7분, 6분으로 좀 차이는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대가 밝혀놓은 건데 면접 평가 항목은 뭐 분석 능력, 적용 능력, 종합적 사고를 본다. 근데 이거는 잘 안 잡히시죠.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래서 조금 실제적인 학습 좀 들어가 보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먼저 어쨌든 저는 제가 그냥 보여드리긴 하는데 추상적이라서 넘어가고요. 생각보다 태도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태도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 뭐 제가 약간 농담적으로 말할 때 가서 반말만 안 하면 된다라고 할 정도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태도 갖고 지적하시는 그런 스피치 학원을 다니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을 좀 보면 문과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질문 나올 것 같아서 과별로 다른 문제 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전에 보는 친구들은 다 같은 문제 풀고요. 뭐 예를 들어 경제건, 정외건, 국제건 오전에 면접은 다 같은 문제고요. 뭐 명문이든 불문 오후에 보면 다 같은 문제. 이과도 마찬가지. 오전 오후로만 문제가 다르고, 근데 이제 다만 올해부터는 의대는 MMI를 본다. 문과는 제시문 서너 단락이고 분량은 A4 한 장에 한 장 반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깁니다. 제시문의 압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번은 비교를 시키고요. 이건 전통적으로 2, 3번은 이제 뭐 가래가 뭐 달을 갖고 가나를 분석해라 이런 식으로 제시문 분석이고 4번에서는 뭐 이 문제와 유사한 사례를 들거나 해결책을 말하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 기본적인 포맷이고요. 2018년 이후로는 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최초합, 저희 얘기하는 추가 합격, 탈락. 이제 저는 이제 학생들이 답하면 이렇게 피드백을 주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최초합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런 얘기 별로 못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떨어져. 뭐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겠죠. 이건 어디서 갈린다? 1번에서 갈린다. 문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비교가 사실 되게 학생들이 우습게 보지만 비교만 제대로 하기도 어렵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론 둘, 사례 둘의 구조. 제시문이 4개잖아요. 그죠? 이론적인 제시문 둘, 사례적인 둘. 그다음에 논쟁은 스텝 바이 스텝이라 그래서 이제 1번을 풀어야 2번을 풀 수 있고요. 2번을 풀어야 3번으로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빌드업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과는요, 제시문이 한 5개 달라. 물론 작년엔 조금 달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제시문 수가 꽤 많고요. 어쨌든 그림 같은 게 꼭 하나 이상 나옵니다. 수식이나 이과이기 때문에. 보통 1번 문제는 공통 키워드, 뭐 앞에서부터 4개 공통 키워드를 찾아라 라는 게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1번 키워드와 나머지 문단의 공통점은 뭐냐 이렇게 하고 3번에서 이제 어떤 과학적 원리를 묻거나 제시문 가운데 한두 개 정도는 약간 인문사회적인 제시문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의 좀 확장되는 사고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 철학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데 상당히 좀 이과적으로 최근엔 가는 경향이 있고요. 사실 저도 한 3년 전까지는 제가 고대 이과 문제는 같이 면접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이과적 특성이 강해져서 이제 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3번에서 대부분 변별이 됩니다. 1, 2번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 자체가 어렵기보다는 완벽하게 다 풀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이과 문제는 문과 문제는 완벽하게 푸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할 때 서연고 중에 문제만 놓고 보면 제일 어려운 게 고대 계열적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과 문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문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22년 건데 23년 건 아직 문제가 공개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시문 4개 있고요. 문제 3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오전이니까 이 문제를 다 푼 겁니다. 오전에 면접 보는 과들은. 그다음에 자연계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엔 조금 짧았어요. 보통 텍스트로 나오는데 안 나오고 이제 약간 수식이 나와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 연상되는 개념 말하는 거 나오고 수학과학 현상하고 연결시켜야 되고 사회현상 연결시켜 나오죠. 약간 문과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이제 두 개 묶어서 그룹핑해서 차이점 찾아라. 그다음에 또 차이점 찾아라. 이런 식으로. 가나 묶어서 달아, 가나다 묶어서 락 이런 식의 문제들. 사실은 4번, 5번은 조금 새로운 유형이고요. 1, 2, 3번은 기존 유형이 그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시에서도 면접이 있었는데 이제 요 간호대 면접은 이제 정시 면접은 없어지고 의대만 남아 있을 겁니다. 내일이 아마 고대 정시 의대 면접이죠.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을 풀고 나온 학생들한테 좀 후기를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기혈적 발현에서 지원학과 관련 문제 나올 거라고 해서 대비했었는데 면접에 이런 문제가 출제했습니다. 요건 이제 21년도 상황이죠. 왜냐하면 21년도와 22년도에는 녹화 면접을 했기 때문에 고대는 이제 그 생기부 면접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 정도 하는데 그 질문을 못하니까 지시문에 포함시켜줘서 이걸 좀 대비시켰던 거고요. 그다음에 개정 면접에서 어려웠다. 제시문이 4개고 질문이 4개인 만큼 주어진 정보이 많았음에도 답변 시간 7분밖에 되지 않아서 문제 외 시간 배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저리 말을 많이 하면 자기가 면접을 잘했다고 착각을 하는데 특히 이과 친구들, 이제 문과 친구들. 근데 그것보다는 문제당 1분에서 1분 15초 정도로 컴팩트하게 이야기하는 훈련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보다는 이렇게 나왔었고요. 원서직구에 수능에 올인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좀 있죠. 그래서 고대 기혈적 합병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 수 없었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팀으로 하기도 하고 이제 1대1 면접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제 애들이 요 얘기 제일 많이 하죠. 비교 문제가 나오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라. 문과 면접입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이과 면접에서 여기 있었죠. 요거를 이제 제대로 밝히냐 못하냐에 따라서 사실 그거가 해결되면 보통 그 뒤에 건 다 당연히 잘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최초합, 추가합, 그 다음에 볼 친구, 그게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뭐 일률적인 건 아닙니다만 보통 인기학과를 쓰는 친구들이 약간 중위권이나 비인기학과에 비해서 면접의 역량도 더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체크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지금 예비 고3이 되시는 입장이라면 어떤 걸 좀 따져봐야 할 것이냐. 이제 아까 제가 그 학생들의 스펙을 정리해 놓은 툴인데요. 일단 고려하실 건 첫 번째 종합 내신. 종합 내신이 어쨌든 우리 고등학교에서 고대 뭐 이과를 쓸 만큼, 고대 뭐 사이버 국방을 쓸 만큼, 고대 아니면 뭐 정례를 쓸 만큼 되느냐. 일단 이 레인지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레인지는 상대적으로 고대 궤적은 조금 이 폭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그룹 같은 경우는 0.5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마지노선 잡았을 때.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 그룹에 가장 낮은 그룹에 있는 일반고라면 뭐 0.12 안쪽으로 판단하셔야겠죠. 어쨌든 그 기본적인 플렉서블리티는. 그리고 이제 전공 교과. 이게 이제 그 최근에 와서 이제 다른 분들도 강조하시긴 하는데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이렇게 그 뭐 의예과를 가려면 생명이랑 수학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어랑 영어보다는. 근데 이거를 단순히 그럼 국어 영어 빼고 수학 생명만 보면 그게 아니라 당연히 종합 내신 한번 보는 거고요. 이건 잘해야 되는 거. 그다음 한 번 더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기준은 뭐 예를 들어서 의예과는 너무 폭이 좁으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경영학과다. 근데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뭐 3.0까지는 고대 계적 경영학과를 간다고 하더라. 그럼 당연히 전체 내신이 3.0보다 좋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관련 내신 뭐 수학이겠죠. 문과 같은 공통 과목이 수학은 당연히 3.0보다 좋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외고 같은 경우에 뭐 전공호가 4.0이다. 그거는 상관없어요. 전체 내신이 3.0에 들어간다면. 근데 자신의 어떤 그 관련 과목이 예를 들어 정외과인데 사회탐구 관련 과목이 자기 종합 내신 그 기준보다 낮다. 3.0이 안 된다. 그러면 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요 항목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공 비교과라 그래서 뭐 동아리. 그다음에 뭐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창체나 이제 뭐 세특 쪽에 들어가는 활동들. 그리고 그다음에 학술 역량은 이제 뭐 최근엔 보고서나 발표가 일단 형식에서 주류를 이루죠. 그래서 그게 뭐 동아리에 들어가 있던 아니면 세특에 들어가 있던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요 비교과에서 항상 수상도 말씀드리는데 수상 빠졌잖아요라고 얘기하시는데 빠졌는데 이 입시 친화적인 학교들 생기부를 잘 써주시는 학교들은 수상 실적을 그다음에 대회 참여를 생기부 어딘가에 지금 다 흔적을 남겨주고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 A그룹이나 B그룹 학교들은 소위 이제 수시에 강한 학교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고, 주로 이제 사실은 행특 쪽에 많이 써주시죠. 이 부분이 좀 제랑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수상과 관련된 활동, 그러니까 수상이란 말은 못 쓰지만, 대회란 말은 못 쓰지만, 얘가 그래도 뭔가를 했다. 그리고 이제 생기부에 약간 베테랑이 발달, 얘가 여기서 대회에 참가한 거구나, 상을 탄 거구나 눈치챌 수 있도록 흔적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활동으로. 그 다음에 기타는 이제 뭐 기적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 선택 과목이나 그 전문 교과라고 봐요. 이제 여기서 뭐 당연히 다른 요소들도 고려하고 독서도 중요하겠으나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제 그 학교마다 이제 개설되는 그런 선택 과목이나 전문 교과들을 피하지 않고 다 들었는가, 이런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부터 권장 과목들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예상 질문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럼 뭐 권장 과목 안 들으면 떨어져요? 안 들으면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안 들었다는 이유로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다른 애들은 다 들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면 그것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거 들어야 붙어요는 아닙니다. 하지만 안 들으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원 제가 내신 말씀드렸는데, 그 내신은 이제 이렇게 퍼져 있는데, 뭐 이제는 다 아시죠. 그래서 내가 고대 경영대를 갈 거야. 근데 2.36의 표준 편차가 0.55니까 뭐 대충 봤을 때 한 2.9까지는 가겠네? 아닙니다. 이 2.9는 어디예요? 네, A그룹 학교 얘기예요. 가장 내신을 많이 봐주는 학교. 네, 그걸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보시면 자꾸 3.5 붙으면 있대요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여기까지 보시는 거는 매우 리스키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 박스 안에 들어오는 내신대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기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본인 소속 고등학교마다 다르다. 예,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인기가 있구나.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뭐 이과 친구도 다닌 친구도 기분 나쁠 수는 있는데, 이쪽이 상대적으로 가장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상대적인 인기도는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유전공학부가 굉장히 짧게 여기 딱 모여 있죠. 예. 제가 봤을 때 지금 소위 말해서 컷이라는 거는 자전이 가장 치열하지 않나. 예, 정원까지 고려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과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70% 컷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보통 이제 대충 한 C그룹 학교 정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절대적으로 숫자로 보지 마시고, 이제 요거는, 어디서 상대적인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 이 컷은 아마 거의 그대로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궤적은 뭔가 변화가 별로 없거든요, 전형상으로. 그래서 요걸 토대로 상대적인 이제 인기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이과죠. 이과는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이제 의대가 여기는 뭐 확실하게 우열이 갈리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고대를 마지막으로 넣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한번 무슨 애들 표현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뭐 가정교육과, 물론 여기는 이제 뭐 사범대 싫은 친구들은 안 쓰지만, 그래 그럼 거기 싫어? 그럼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게 뭐 이쪽에 있는 보건융합과학부 뭐 이런 데들 얘기하는데,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가 낫잖아요. 이거는 이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예, 이거는 그만큼 이제 A그룹 학생들이 이쪽에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궤적의 이 내신 컷은 이게 총 합격자 중에서 이제 70%짜리 학생이 누가 걸릴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예, 이 내신만 갖고 쓰시는 것은 별로 이제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 우리 학교 1년 선배들의 내신표를 참고하시는 게 제일 적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보통 특목 자사고 전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고가 생각보다 꽤 붙습니다. 특히 문과는. 네, 문과는 꽤 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대에 갈 만한 내신, 보통 이제 저희가 1.5, 뭐 5, 6, 7 정도 얘기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때 학생들도 꽤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합격자들은 꽤 들어온다. 물론 지원 비율에 비해서 안 묻는 거지만, 이건 이제 보통 약간 그냥 최저도 안 되는데 하나 써볼까? 이런 친구들 쓰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요. 예, 어쨌든 일반고도 생각보다는 붙는다. 그래서 생기부에 자신이 있다면,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전형인데 충분히. 자연계열 이렇고요. 자연계열이 이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죠. 일반고가 훨씬 적고. 저 연기도 외국 국제고가 있네요. 예, 국제고 이건 아마 제가 이과 계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 계열 친구들. N수생, 여기는 N수생이 꽤 지원을 많이 합니다. 이유는 수능 공부하기 싫어. 이런 경우는 제일 많고요. 수능 공부하자 그냥 다니면서 하나 넣어볼래? 라는 경우 있고, 생각보다 꽤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경우는
전년도에 잘 몰라서 주로 일반고죠. 계열적 합격은 당연히 일반고는 안 된다 생각했다가 들어오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합격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아니 역시 일반고는 N수생들은 이제 아무래도 수능에서 좀 우위를 가지고 학업부 수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서류평가 절차는 이제 고대가 이렇게 공정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형별 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나와 있는데 저거 지금 뒤에서 제가 비율을 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고 얘기했다가 최근에 이제 사립대 6개 나온 것에서는 요거 좀 합쳤죠. 인성과 성등 가능성 합쳐서 공동시에 영역을 합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별 비율에 있어서는 요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계열적합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을 높게 본다? 계열적합성을 높게 본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계열적합형하고 이게 전공적합성하고 뭐가 달라요라도 물어보실 수 있는데 계열적합형은 전공적합성보다 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일부 이제 이 입시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학과에 맞출 필요 없다. 단과대에 맞추면 된다라고 하세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항상 제가 반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인문 계열에 맞췄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어떤 친구는 그래서 뭐 영문과에 맞췄어요. 그러면 이 둘이 만약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누구를 뽑을까요? 영문과에서는 영문과에 맞추는 애 뽑겠죠. 그리고 영문과 맞춘 친구는 어문 계열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당연히 영문이나 전공 적합성을 맞춘 친구가 우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이제 또 항상 반론이 나옵니다. 근데 영문과 가려고 그랬는데 철학과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철학과로 이제 인문계로 맞춘 친구는 철학과도 쓸 수 있지 않느냐? 맞죠. 근데 거기 가면 누구한테 밀려요? 철학과로 준비하는 한테 또 밀리겠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성서 이상에서. 그래서 이 계열적 합형이란 말은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성서 이상에서는 전공 적합성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서류평가 항목, 학업 역량, 뭐 인성, 성장 가능성, 계열적 합성 기계라고 계열적 합성에 말씀드렸고요. 다음 이제 예비 고2와 고1 입장에서 아까 것들은 이제 지금 당장 내년 올해네요. 이제 올해 원서를 써야 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린 거고 예비 고2는 고1은 자, 우선 봉사활동은 뭐 일단 빠졌죠. 그리고 학교에서만 한 봉사활동 이거 봉사는 별로 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봉사활동하기 어려워졌다고도 하시는 별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장기적인 입장에서 진로희망 이제 반영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 고민하실 필요 없고 수상 경력은 이제 빠졌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시 친화적인 학교들은 생기부 어딘가에가 흔적을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오히려 더 공정하다고 그게 더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대회에 나가서 뭔가 수상을 한 친구랑 수상 경력 안 들어간데 난 내신이나 해야지 한 친구랑 생기부가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면에서 이거는 이제 그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1학년 입장에서는 이제 생기부를 아마 쓰셨을 테니까 올해 작년 거를 이제 거기 어떻게 기록됐냐면 보시고 이걸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 얘기하지만 제출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서류별 별도 배점은 없습니다. 예, 뭐 그래서 이제 항상 자소 때문에 얘기를 해온 거고 요거 이제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면 붙고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근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그 진로나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했다면 좋은 평가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항상 교과는 말씀드리지만 특히 종합전형, 계열적합이나 학업 우수 전형에서는 단순 숫자화되는 것은 아니다. 뭐 2.1이 2.2보다 꼭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 서울대도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들 주시고요. 질문이 몇 개 들어오고 있는데 채팅창 통해서 주셔도 되고 프라이버시 좀 더 보호하고 싶다. 그러면 DM으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좀 주시면 좋겠고 질문들 기다리면서 몇 가지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많이 합니다. 아마 상반기는 제가 거의 주 2, 3회씩 설명을 할 것 같고요. 지금 스카이 전형별 스펙과 면접 이제 에듀큐 2주차 수요일 진행을 좀 했고요. 교육은 자체 밴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밴드로 오지 않으신 분들은 밴드를 조금 제가 뒤에 소개를 해주니까 가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3주차 일할 수행평가라 그래서 요건 이제 메디스카이의 윤하루 대표님과 함께 진행하는 거 있으니까 이것도 좀 수행평가 관련된 소재들 소개하고요. 학과별로. UIC 집중 세미나 요거는 이제 많이들 아시죠. 연대 UIC에 대해서 제가 좀 진학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일단 좀 고정적으로 일단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리 보는 고교 3년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3과 고1 대상 이제 이미 학교 정해주신 분들도 포함해서 요건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좀 1, 2월에는 급하게 고등학교 생활 좀 준비한 입장으로 할 거고요. 이런 것들도 아직 일정은 안 정해져 있는데 뭐 이런 설명해드도 상반기에 시작을 할 거니까 제 밴드를 통해서 주로 공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고교별 전속 컨설팅이라고 일단 저는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 연관 관리입니다. 흔히 하는 연관 관리를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뭐 떨어지를 붙인다 이런다기보다는 이제 내신 준비할 시간을 좀 벌어들이는 그 다음에 나중에 생기부 부실해서 내신은 좋은데 못 가는 일 없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6개월 기준으로 제가 갈 거고 제가 한 학교에서 한 학년에 한 명밖에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외고나 이제 뭐 자사고처럼 계열이 달라지거나 전공과 다름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저도 갖고 있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 학교에 한 명, 한 학년 한 명이고요. 이제 종류는 일단 기본형. 저랑 이제 뭐 월 1회 주로 만나는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온라인을 항상 열어놓고 가는 그런 형태가 있고, 추가 옵션이라서 요건 멘토가 끼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형이 있어서 이건 좀 보시고, 이건 이제 저는 사실은 고1을 주로 추천을 드려요. 고1. 왜냐하면 이제 고2는 그래도 학교를 1년 다녀봤기 때문에 가심비가 좀 낮아요. 해보면 만족도. 근데 고1들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가 확정되었거나 아니면 뭐 서울이 아마 2월 1일인가 그렇죠? 어쨌든 배정 받으시는 대로 이걸 좀 처음 6개월 하시면은 드리는 비용과 시간 이상의 효과를 분명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전속 컨설팅이 있다. 여기 뭔가를 좀 하고 싶고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시면 문자는 이제 앞에 좀 나가긴 했었는데 이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속 컨설팅이라고 좀 명칭을 붙였고 요거는 일단 연간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설날 세특 특강을 합니다. 요건 이제 공휴일만 가지고 이제 요 연간 관리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제 공휴일만으로 뭔가 세특을 다 생기부를 완성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신간도 좀 같이 읽어보고 보고서 주제도 정하고 발표 아이템 찾고 이런 거고요. 일단 의학 계열은 23일과 24일, 그러니까 설 연휴의 끝에 3, 4일째입니다. 월화 오전에 합니다. 두각학원 비전관에서 할 거고요. 아마 오늘이나 내일 오늘 문자가 나갔나? 내일 나갔나 할 건데 어쨌든 여기로 수강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다 들은 학생에 대해서는 제가 이메일로 한번 그런 뭐 발표나 보고서를 한번 피드백을 해주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그래서 AS까지 있는 거니까 해주시고 커리큘럼은 일단 요 책 2권 병든 의료와 노후련 병원업다 요거 2권 일단 하루에 하나씩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건보 제정 문제, 간호사법 개정 문제, 그다음에 한약 보호화된 거 이런 것들 이슈들 좀 정리하면서 그걸 그냥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울대 의대에서 쓰는 교재, 그다음에 제 교재 합쳐서 약간 MMI까지 같이 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따로 시간 내기 힘들고 공유에는 그냥 어영부영 가기 싫은 좋은데 이 수업 되게 재밌거든요. 제가 막 드라마 영상 클립도 보여주고 해서 그래서 애들 되게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제 약간 중3 고1들 와서 듣고 공휴일만 이제 쭉 따라오면 테스트권은 풍부하게 제공이 되니까 요거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UICM이랑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국제 계열도 같은 형태의 설날 세트 특강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필요한 보고서 아이템을 미리 확보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역시 같은 날 23, 4일에 요건 오후번입니다. 오후번으로 같은 두각학원 신청해 주시면 되고 이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체. 지도체니까 지대학과 아닙니다. 이거 이제 글로벌 지도기 때문에 지도체,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의 재검토. 요거는 이제 미국 제2차 대전 당시에 미군이 도쿄를 공습했던 그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약간 다루고 있으면 정해국제 계열 책들이고요. 요것과 함께 이제 뭐 미국의 이제 IRA법, 그 다음에 뭐 그런 얘기 있었죠. 이제 작년에 이근 유튜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가고 막 그랬는데 그것의 어떤 국제법적 문제 이런 것도 좀 같이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국제나 정예계열 혹은 뭐 일단 이 문과 계열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 해당되는 얘기들이니까요. 여기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원으로 신청이 주어졌고 학원 전화가 안 된다. 오전이라서 뭐 등등등 그럼 저한테 문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진단 설계 컨설팅 진행하고 있고요. 진단 컨설팅을 일단 지금 상태에서 생기부나 모의고 성적 토대로 나의 플랜 A 이대로 가도 되는가 점검하는 거 아니면 플랜 B 그거 말고 어떻게 바꿀까 뭐 과를 좀 바꿔볼까 아니면 주전형을 뭐 예를 들어서 고대 추천해서 학으로 바뀌어야 되나 뭐 기적으로 바뀌어야 되나
아니면 아예 논술을 시작할까 이런 것들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예비 고3, 고2들 12월에 많이 했고요. 1월까지는 이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기부가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가지고 오시면, 왜냐하면 다음 학기 어떻게 갈지 좀 정해야 되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뭐 토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겨울방학 동안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요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계 컨설팅은 이거는 이제 다음 학기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랜 A, B가 있다는 전제, 혹은 뭐 없으면 일단 진단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고, 있다는 전제, 다음 학기 창체나 세특에 들어갈 발표나 보고서 아이템들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책도 좀 포함을 시킬 거고요. 그래서 이건 생기부가 어떻게 적히느냐보다는 사실은 막판에 가서 갑자기 뭘 넣어달라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수행평가들 주제들을 좀 미리 잡아놓는 겁니다.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를 미리 좀 한다,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고1은 아직 그 뭐가 없으니까 일단 고교생활 전반을 설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예비고사 고2, 고1들은 어쨌든 뭐 다 해당되겠죠. 그렇죠? 다음 학기. 다음 학기 내가 어떤 아이템들을 동아리에서 할지, 뭐 자율활동에 넣을지, 그다음에 뭐 국어 세특에 넣을지, 이것들을 미리 설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0분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네, 제가 이 자기 PR을 아주 잘하는 편이 못 돼서 그냥 민망해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하시면 네,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전화 드릴 거고요. 그리고 혹시 오늘 그 뭐 소개받고 오셨던 분 아까 계셨는데, 요 제 왼쪽 밴드입니다. 송영기 에듀큐레이션 지금 1000명 넘었고요. 저랑 이제 송민호 선생님이 시작했고, 지금 이 교과생들 몇 분 합류하셔서 자료가 많이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요 네이버 밴드 꼭 가입해 주시면 이제 뭐 설명회 공지, 그다음에 제가 하는 프로그램, 뭐 관련 입시 자료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밴드 가입 요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까지 일단 안내를 드리고, PPT를 조금 앞으로 돌려놓고요. 질문들 여러 개 주셨는데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 영상 자체는 제가 한 2달 정도 후에 밴드에 공유해 드려요. 근데 저랑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시는 거는 뭐 따로 약속을 잡지 않으시면 어려우니까 지금 망설이지 마시고, 그다음에 오늘 뭐 고대 계열 적합형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으나 꼭 이것이 아니어도 입시 전반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위에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학교 정보 보고서 많다는 거 몇 편 말씀드렸고요. 자소서에 한 들어갈 서너 개 이상, 그걸 추려할 만큼 많다는 게 많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어 성적이나 대회 스펙의 장르를 영어 성적은 내신을 말씀하시는 거면 당연히 들어가고요. 만일에 뭐 토플이나 뭐 이런 외부들을 말씀하시는 거면 저기 뭐죠? 특기자, 연대 유디나 이대 국제, 뭐 국민대 영특, 뭐 그런 몇 개 있습니다만 거기 아니면 필요는 없을 겁니다. 대회 스펙은 교내 대회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학교가 생기부에 적어주시는 학교라면 당연히 유효할 거고요. 안 적어주시는 학교라면 네, 힘들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연대 유디나 이대 특기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따로 양식이 있거든요. 활동 무수 보고서라 그래서 아마 연대도 생길 것 같은데 네, 여기에 쓰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교내 대회면 당연히 경우에 따라서 생기부에 적어주냐 안 적어주냐에 따라서, 근데 특기자에서는 역시 활용 가능합니다. 자율활동에 토론대회, 경신, 소논문 기타를 다 적어주셨던데 그럼 입시 친화적인 학교일까요? 네, 매우 입시 친화적인 학교네요. 근데 이제 아마 이거를 대회나 뭐 논문이란 경시 이런 명칭을 못 쓰셨을 거고 우회적으로 쓰셨겠죠? 저렇게는 쓸 수 없도록 일단 매뉴얼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학교에서 적어주신 거라면 네, 괜찮습니다. 네, 입시를 매우 신경 써주신 학교인 것 같습니다. 다음 회차 설명회 문자 받으시려면 우선 그 아까 제가 보여드린 밴드에 좀 가입을 꼭 해주시고요. 이게 연락처를 주셨네요. 요건 제가 좀 적어놨다가 잠시만요. 네, 메일 리스트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저 문자 드리는 거예요. 네, 가능한 밴드를 좀 가입해 주세요. 제가 문자 리스트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국제학부에서 정회로 변경한다면 계열적합성에 부합하죠, 당연히. 그리고 사실은 뭐 전공적합성도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참 정경학부, 정외과가 아니고 정외과, 정경학부는 근데 과가 많잖아요.
정원으로 보는 게 정확하죠. 정경학분도 이과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정예로 들어오면 상관없겠죠. 근데 만일에 경제랑 통계로 들어오면 안 맞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제 플랜 B로 하신다고 갑자기 뭐 이런 정예하다가 이런 많다고 경영으로 바꾸시는데 이거는 정말 아니죠. 그죠? 그건 안 맞아요. 생존 못 살립니다. 과거와 일반고의 비교과 수준 차이는 양의 문제니까 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생기부가 자수리 안에 생겼고 일반고에서도 뭐 일반고 나름의 어떤 2등급 때까지는 생기부를 꽉꽉 채워주세요. 근데 별로 유의미하게 채워주시진 않죠. 예, 질의 문제입니다. 주제 자체를 어려운 토픽 이게 이과 말씀하신 거죠? 주제 자체가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 합성 실험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1학년 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몇 학년 때의 차이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거기서 어떤 실험으로 넘어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진단 컨설팅 비용, 진단 컨설팅은 제가 90분 하기 때문에 45만 원 받습니다. 저희가 강남교육청 기준이 60분에 30이거든요. 90분에 45입니다. 설련후 세트 컨설팅 비용 회당 15만 원. 회당 15만 원이니까 뭐 두 번 오시면 30이겠죠. 계적 이과 면접은 개념 면접은 이과건 문과건 딱 7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 문제에 관해서 다 뭐 예를 들어 뭐 5분 안에 다 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생기부 면접을 하나 정도 하는데 이제 뭐 아주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계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정말 이과에 오고 싶어서 오는 애들의 비율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과에 대한 뭔가 이해도나 충성도를 보면 정시는 거의 없고요. 정시는 정말 점수 맞춰 오기 때문에 학업 우수도 좀 없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궤적이 제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들은 이제 다 답변들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문학과 같은 데는 처음부터 오고 싶었던 애들 별로 없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뭐 보건 어디 갔죠? 어쨌든 그런 과들 그런 데는 좀 준비를 하고 가야죠. 밴드명이요. 잠시만요. 밴드가 너무 뒤에 있는데. 그 송행김 에듀 큐레이션이고요. 여기다 제가 초대를 드릴까요? 정회예요? 네, 정회면 맞죠. 근데 이거 생각하셔야 되는 게 보통 학생들이 이제 정회랑 국제를 그냥 퉁치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게 뭐냐면 정회는 정치랑 외교잖아요. 그럼 국제면은 사실 국제는 외교에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정회로 가실 거면 그럼 이제 본인의 생기부는 외교 쪽으로만 활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외교와 또 국제가 다른 게 외교는 기본적으로 바이레터럴이거든요. 물론 이제 멀티레터럴은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 말하는 거고 국제학은 뭐 지역학도 좀 분야가 좀 달라요. 그래서 살짝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냥 정회로 바꾸시는 건 상관없는데 그럴 거면 그냥 국제로만 가야 그냥 국제 하듯이 하시면 안 돼요. 좀 느낌은 달라져야 될 거예요. 뭐 했었죠? 밴드. 네, 밴드. 송행기 에듀큐레이션. 여기 밴드명 말씀드렸고요. 과학고 컨설팅도 하시나요? 이 과학고 쓰신 거죠? 과학고도 하는데 이제 이게 어떤 거냐 문제는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보셨던 그 연관 관리를 원하시는 거면 전속 컨설팅 그래서 이제 멘토를 찾아달라. 근데 그럼 이제 이건 과학고 해당 과학고 멘토를 제가 찾아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좀 저한테 문자로 좀 남겨주세요. 자세한 상황을. 특목고도 컨설팅을 하시나요? 제가 만난 친구들의 사실 60% 이상,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가 특목고입니다. 특목고나 전사고들이에요. 개정 이과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패턴을 말씀드리면 보통은 이제 여름방학 때들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면접은 이제 최근에 좀 다행인 건 뭐냐면 연대가 2020년까지는 문이과 공통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이과가 갈라지면서 그래도 이제 이 면접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문과는 제가 봤을 때 서영고 면접이 한 70%가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준비 시작하면 되는데 굳이 따로 할 필요 없이 예전에 이제 연고대가 다를 때는 힘들었는데 서울대는 이제 그냥 그 과목 문제를 풀어요. 약간 서술형 뭐 약간 그 문제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수리 논술을 약간 말로 하는 스타일과 좀 그 과학 논술을 말로 하는 건 비슷해서 좀 다른데 그래서 이제 연고대 준비가 같이 가능하고요. 자연계는 연대 저기 활동우 수영하고 보통 여름방학 때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궤적을 보는 친구들은 꾸준히 하죠. 주 1회 정도씩. 그래서 여름방학 때 뭐 주 1회 늦으면 원서 접수하고 그럼 보통 8번 정도 8주 정도 남거든요. 그때 한 주 1회씩 수업하고 1단계 되면 데일리로 하고 그 정도로들 해요. 그리고 이건 이제 그냥 대치동 기준으로 주요 학원의 고대 궤적 면접반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1대1 필요하시면 그건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재정학과는 제가 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과 성향이 강해져서 저는 그냥 문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문자 리스트를 또 주셨네요. 네, 잠시만요. 01. 이거 읽으면 안 되죠? 소개받고 오신 분들은 어디서 소개받고 오신 거예요? 블로그 보셨나요? 제가 워낙 여러 개로 홍보를 드리긴 하는데 예정 이과 면접 지정된 과목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뭐 무슨 과는 화학, 무슨 과는 뭐 수학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 보여드린 이 문제. 이 문제가 제가 오전 문제, 오후 문제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오후에 본 사람, 예를 들어 오전에 보면 다 이 문제 풀고요. 오후엔 또 딱 두 문제밖에 없어요. 계적 문제. 오전 문제 하나, 오후 문제 하나, 이과는. 서울대 일반 재심 면접이랑 고대 계적 재심 면접이 비슷하진 않습니다. 문과 없죠. 예, 없잖아요. 서울대는 제시문이 짧아요. 제시문이 보통 2개고요. 뭐 3개 나온 적도 있긴 있는데 한 A4 3분의 1을 넘지 않고 질문도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고대는 이 문제를 풀면 붙고요. 잘 못 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는 이 질문 자체는 쉬워요. 근데 이 교수가 추가 질문을 해서 거기에 답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텍스트를 읽고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은까지는 같기 때문에 보통 여름방학 때는 그냥 서영고 같이 준비하다가 추석 이후에 보통 갈라지고요. 근데 이제 오늘 고대니까 제가 일단 고대 위주로 말씀드리면 본인이 어쨌든 내 메인 타겟이 고대다. 근데 서울대도 쓴다. 근데 이제 이때 면접관을 서울대를 들어가요. 이거는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서울대만 준비하던 친구들은 고대 면접 못해요. 다시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면접서번 제일 힘든 게 1차 붙고 연락이 왔어요. 고대 계적. 그래서 고대 문제 풀어보니까 자기 서울대만 준비를 했대요. 되게 힘들어요. 거의 다시 맨 땅에 헤딩하고 시작하는 기분이고 반대로 고대 하던 친구들은 서울대를 못 잘해요. 물론 이제 학원 스타일도 다르긴 한데 저는 고대 문제도 계속 추가 질문하면서 애들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서울대는 문제 자체 적응이 좀 쉬워져요. 스카이 면접 준비는 반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 기준 말씀 지금은 없고요. 지금은 이제 한 3년, 4년 전부터 수능 애들이 부담이 커지면서 내지는 학종이 약간 줄면서 겨울에는 면접 준비를 잘 안 해요. 원래 2018년, 19년까지는 겨울부터 하는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별로 없어서 반이 없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도와드릴 방법은 크게 보면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 지금도 겨울방학에도 뭔가 좀 그럼 난 면접 준비 미리 하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1대1로는 가능하니까. 그럼 이제 1대1로 뭐 원하는 학교에 따라서 한두 번 정도로 끝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에 제가 기출 특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4월, 3월 말에 문제가 공개될 거고 그럼 그거 갖고 일단 최신 기출 특강 하는데 거기 보내주시면 되고 본격적으로는 제가 여름방학에 7월 셋째 주나 넷째 주 시작하시는 반에 보내주시면 그때부터 이제 면접 준비가 돌아가는 거예요. 문과 기준 제가 하는 거. 이과는 이제 제가 누구를 소개해드리고 연결해 드려야 되는 거고요. 비싸가이 배우는 것도 중에 그런 게 진짜 그렇군요. 근데 이게 제시문 면접은 학원에서 가르치는 말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대치동에서 면접을 그래도 면접으로 나름대로 이름 있는 강사들은 다 똑같이 얘기를 할 텐데 저희는 말투를 가르치는 게 아니 문제 푸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저 입사관 저도 저 영상 봤거든요. 근데 저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아마 그 입사관이 서영고 입사관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저거예요. 서류 기반 면접. 서류 기반 면접은 이거를 스피치 학원에서 연습하고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쪼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나운서들도 왜 쪼가 있잖아요. 그 스피치 학원 다닌 사람들 보면은. 근데 그런 쪼가 나오는 게 문제인 거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지금부터 1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쓸데없이 얘기하는 거, 문제 풀면 되는데, 뭐 이제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자기소개할 때 뭐 한다든지 해서 막 재신문 면접이 됐든 서류 기반 면접이 됐든 생기부 면접이 됐든 컨텐츠가 중요하거든요. 묻는 말에 답하는 거.
근데 이제 이거를 자꾸 뭐 애티튜드나 톤이나 뭐 이런 걸 갖고 조절하니까 앱설런징이 나오는데, 저는 일단 제가 본 저분도 서영고 입사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서류 기반 면접도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대학에 계신 분들이 학원에서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 않고요. 필요도 없습니다. 네, 또 다른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 네, 특별히 더 없으시면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설명회 때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